네, 국내 시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권충현 과장과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. 네, 기관장세 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좀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좀 많은 매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시 많은 걱정을 참 했는데 그래도 좀 기관이 의외로 좀 꿋꿋이 좀 버텨주면서 장세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글쎄요, 뭐 이 정도까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의 골치를 썩였던 기관이 참 기특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전 입장 좀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오랜만에 양봉을 좀 본 것 같아요. 한 거의 2주 만에 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시장 굉장히 좀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뭐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좀 숫자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 위에는 뭐 가장 크게는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매수라든지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.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다만 뭐 기관이 1,300억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기관 장세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체감 지수가 좀 낮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동안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. 대장주에서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한다면은 기관이 매수를 할 때는 좀 그 전에 들고 있던 포트를 좀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좀 오래 쉬었던 은행 뭐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굉장히 좀 트렌드로 좀 갔었던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는 상승률이 조금은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려있던 대형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. 뭐 굉장히 특징적인 업황도 없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바스켓으로 좀 사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랬는지 좀 굉장히 어떤 업황이 굉장히 강세다라고 좀 말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뭐 큰 악재들은 거의 다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. 이제는 뭐 재정비 후에 뭐 상승을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지수 자체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좀 반가운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네. 2080선을 뚫어냈거든요. 맞아요. 어제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요, 시청자분들께서 이 낙폭과대주냐 아니면 기존 이 대장주죠, 기존 주도주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시장 누가 이끌까요? 네, 일단은 시장은 항상 주인이 존재합니다. 뭐 한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인일 때도 있었고요. 네. 또 요 근래까지는 또 외국인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좀 기관이 바톤 터치를 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좀 낙폭과대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좀 그런 장세가 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고비를 좀 넘어왔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기력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. 굉장히 좀 힘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? 그렇기 때문에 좀 기폭제 역할을 할 때까지 좀 외국인들이 좀 위로 사는 사람들은 또 외국인이거든요. 예.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이렇다 할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존 강세 업황이었던 제약, 바이오, 뭐 화장품, 중국주 이런 쪽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대상승의 장이 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쪽에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낙폭 가대주를 사셔야겠다.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하향하는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좀 이 부분에서 우려감이 돼가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에 급하게 급하게 좀 상승했던 업황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.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성장성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를 먼저 좀 당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네. 이제는 좀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코스닥 단기적으로 고점이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지수의 모습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코스권을 다시 한번 상단을 뚫기에는 조금 더 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다. 당분간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. 좀 이런 부분인데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, 흐름을 좀 쫓아가는 게
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가장 매력이 높은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체감 지수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보통 지수가 이제 체감하는 지수가 굉장히 좀 느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군을 사기에는 굉장히 또 업황이 또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. 물론 좋은 종목들을 많이 사기는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포트에서 들고 있었던 좀 매도하지 않았던 종목군에서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봤을 땐 개인분들이 좀 따라가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땐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기관 매수 종목군에서 오히려 좀 상승을 한다면은 좀 따라잡긴 잡으셔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은 뭐 새로운 악재가 좀 제가 봤을 땐 튀어나올 악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현금이 많은 좀 기관들이 사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. 이제는 좀 마지막 숙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. 내수 침체라는 이런 마지막 숙제를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좀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쇼크 종목군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봤을 때 한 10종목 중에 한 7, 8종목은 실적 쇼크가 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는 또 실적 시즌이 한 달 반 이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확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내수주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의 매출이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좁아져서 굉장히 좀 돈이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앞서서 저희가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체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던 종목들, 또 지난해에 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빠진 감이 있잖아요.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2분기 실적을 또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된다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은데 공략해도 될까요?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한국 경기가 좋았는데 안 좋았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업황을 타지 않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1분기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 또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? 업황을 타지 못하는 종목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종목군에서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봤을 때는 좀 그동안 좀 굉장히 좀 하락이 심했던 그런 종목군에서는 좀 실적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두드러진다 그러죠. 기저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업황 쪽으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쪽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일단은 조금 제약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 좋게 봤었는데 조금 쉬어갈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는 톤 다운을 좀 하고 싶고요. 일단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전문에도 뭐 SBS 그룹주라든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.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달려라 하니 뭐 이런 옛날부터 좀 굉장히 애니메이션 쪽에서 강세를 보여온 회사였는데 요 근래 애니메이션 곤이라는 공룡 또 만화를 또 만들었습니다. 만든 지는 한 2, 3년 된 것 같습니다. 캐릭터 판매도 하고 있고 유럽 쪽을 좀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 됐던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 곤을 중국으로 좀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황금을 좋아하고 또 공룡, 그중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황금색 용입니다. 황금색 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국 쪽에서 먹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올해 또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한 80억에서 9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뭐 PE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근래에 뭐 손오공들 전부 다 주가 퍼포먼스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던 종목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같은 업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중국에서 곤 관련 뭐 콘텐츠 상품, 뭐 인형이라든지 장난감도 굉장히 좀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중국 업체하고 JV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쪽에서 추가적인 판권, 추가적인 또 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좀
고개를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서도 제가 봤을 땐 주가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서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. 네, 사실 그래요. 이제 애니메이션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 산업에서 좀 재미를 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한 가지 어떤 캐릭터를 뭐랄까요 시장에서 이렇게 유행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뭐 한 2, 3년의 어떤 시간이 좀 걸리고 여기에서 좀 메이킹을 하는데 좀 시간이 상당 걸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대원 미디어의 캐릭터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어떤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. 네, 황금용이라고 하셨는데요.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니까요.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